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무서운 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적 없으시나요? 적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 사람 서로 부딪히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사람과 서로 교감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적이 없냐고요? 제가 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많은 인간관계와 많이 설키고 설킨 전데 적이 많으면 많지 적겠습니까? 사람이 산속에 혼자 살 때는 적이 없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많이 부딪히면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적이 많답니다. 잘 되는 학원은 적이 더 많겠죠? 잘 되는 교습소는 적이 더 많겠죠? 엄마들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엄마들도 적이 있겠고 경쟁사, 공부방, 교습소도 적이 많겠죠. 네, 또 내가 너무 잘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배합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나가도 적이 많습니다. 아유, 사람들 정말 할 일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큰 적, 작은 적 주변에 많죠. 자, 작은 적도 많고 큰 적도 많죠. 그런데 작은 적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이 작은 적은 너무 미미해가지고 나한테 위협적이지 않고 나한테 크게 위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적이 많아도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내 주변에 두어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그릇으로서 내가 쓸모가 있고요. 또 이 작은 적들은 저에게 유용하게 쓸 때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작은 적이 많고 소소하게 있는 건 괜찮아요. 그냥 무시하고 이 사람들 어우러져 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적이죠. 큰 적이 없을 수도 또 없죠. 큰 적이 살면서 큰 적도 있죠. 그런데 이 큰 적은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적은 언제든지 나를 위협할 수 있고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대비하고 항상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큰 적을 대한다면 크게 위협을 하지 않을 거고요. 내가 큰 적을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또 내 스스로에게 큰 상처 주는 일도 극소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살면서 이 작은 적보다 큰 적보다 더 무서운 적, 나를 더 위협적이고 내 인생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적이 있다라는 걸 아시나요? 그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마음, 나의 도태되는 생각, 그리고 나를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바로 내 내면에 있는 나인 거죠. 내 자신을 이겨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요. 어제의 게으름과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또 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내가 또 크게 성장하고 내가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자존감 있게 나답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나죠.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내가 뭔가를 이기고자 한다면 독하게 마음 먹고 지독하게 나를 이겨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살아오면서 느껴온 경험이고 연륜인 것 같습니다. 자, 공부방에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차곡차곡 노래로 부르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노래로 부르면서 문법도 가르치고 아이들의 모양대로 아이들의 형상대로 다 나름 아이들을 키웠더니 아이들이 어느덧 부쩍 컸습니다.
어느덧 부쩍 성장해서 아이들이 초고학년, 6학년이 되었고요. 크게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딱 그 시기가 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친구를 자각하고 친구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밟고 딛고 일어서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또 엄마들도 큰 아이들을 또 지도하고 바라면서 다른 애를 이게 밟고 일어서야 내가 또 그 자리에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커왔을 그때 그 성장기랑 지금 공부방에서 자라고 있는 그 우리 아이들이 얼추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생활에 있었던 얘기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쉽게 얘기해 주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또 유튜브에서 있는 주제가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그 시기와 적절히 맞아서 제가 그 생활을 그 일상사를 끄집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 개인적인 가치관이니 이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리실 건 과감히 버리시면서 제 영상을 들으면서 좋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나 그런 의견들은 취하셔서 또 내 나름대로 또 개화해서 또 소화시켜서 내 나름대로 축적시켜서 그거로 인해서 성장하시고 발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즉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일인 듯 합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전체 등급이 다 나왔어요. 전체 몇 점 중에 내가 몇 점, 전체 학생 몇 명 중에 내가 몇 등, 우리 반 몇 명 중에 내가 몇 등, 우리 반 몇 명의 몇 등은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꼴등은 몇 점까지 쫙 그 성적표를 이렇게 칠판에다 딱 붙여놓고 칠판 옆에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아이들을 자극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성행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과연 몇 점이고 몇 등이고 전교에서 몇 등 몇 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딱 성적표가 1등에서 꼴등까지 쫙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왜 그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잘공이가 같은 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눈에 보이듯 눈에 보이지 않을 듯 아주 미묘한 라이벌 관계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잘공이가 이 친구를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기고 싶은데 이 친구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 하루는 잘공이를 불렀습니다. 잘공아, 잘공아, 엄마는 너에게 성적을 잘 받아라, 점수를 잘 받아라, 몇 등을 해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시험을 봐도 그래, 시험 봤니? 최선을 다했니? 오늘 시험 본 건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자꾸나 라고 말은 했어도 내가 너에게 몇 점 맞았어? 몇 개 틀렸어? 몇 등 했어? 라고 너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너는 왜 성적 가지고 등수 가지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니까 이 잘공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이기고 싶어요. 그 친구를 이기고 그 친구가 가진 등수를 저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공이한테 물어봤죠. 잘공아, 너는
그 등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친구를 이기고 네가 그 위에 서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잘공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공이에게 말했습니다. 잘공아, 공부만 잘하는 1등보다 친구를 배려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친구의 고민을 나눠보고 친구와 또 즐거움과 또 함께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50등, 100등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는 잘공이가 그런 아이로 자라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잘공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잘공아, 네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몇 등 하는 친구가 아니고 너 자신과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 어제의 게으름과 네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 너의 나태함에 너를 경쟁자 삼아서 너 자신을 이기고 너의 목표 설정을 가지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너의 친구, 너의 옆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선의의 경쟁으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넓은 어른으로 자라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 잘공이 어렸을 때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희 공부방 아이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마인드벨 사건으로 많이 논란이 있었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모두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커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중학교 1, 2학년이 되었는데 선생님은 엄마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너희들에게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내가 너보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또 내가 너보다 더 이 세상에서 풍파를 겪어오고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또 엄마 같은 마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옆 친구, 앞 친구, 너의 주변의 아이들은 너의 경쟁자가 아니야. 너의 경쟁자는 바로 너 자신하고 경쟁을 하고 너 자신을 이기고 네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걸 성취해서 그거를 맛보는 작은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주고 함께 융화하고 배려하고 인성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제가 한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쩍 커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많이 경쟁을 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은근히 배척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니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내 아이들 수업하러 오는 공부방의 아이들 마음속에 깊숙이 심어져서 이게 큰 씨앗으로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은 아이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수업은 30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구구절절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영상처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느낌을 받았는지, 얼마나 사색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가 뱉은 내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씨앗이 되어서 좋은 아이, 인성이 풍성한 아이로 자라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 제 사례를 들으시고 선생님들의 자제분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친구들과 라이벌의 관계,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융화하지 못하고 친구를 배척하고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 이런 아이를 보면서 어떤 얘기,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도움이 되는 인생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또 내 아이를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은
건지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 한번 댓글로 우리 한번 공유 한번 해볼까요? 오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루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